안녕하세요. KBDCA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시청해 주시는 한우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안병원 종양내과 최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담도암을 전문적으로 진료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담도암에도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담도암은 환자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보가 부재하고 신약이 부재해서 되게 힘들어했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정보도 공유하고 신약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윤지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윤지선입니다. 주로 담도암, 췌장암 환자의 진료를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는 중앙대병원 오충렬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담도암, 췌장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오충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한우와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담도암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호발하는 암이잖아요. 그래서 담도암, 담간암 이게 사실 용어들이 혼재해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담도암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이란 일단 무엇인가요? 그래서 담도의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도암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인 담관과 그 담즙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인 흔히 쓸개라고 알려진 담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통칭해서 이른 말입니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간 내부의 작은 담도에 생기는 간내 담도암, 그리고 간 입구, 간 문부에 생기는 간 문부 담도암, 그리고 간 외부에 있는 원위부 담도에 생기는 간외 담도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담도암의 그런 주요 증상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기 발견이 가능한 암들도 있지만 담도암은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암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잘 살피면 그래도 조금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담도암 특히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도암이 조금씩 진행하면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 막히게 되면 담도 폐쇄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황달입니다. 눈의 공막이 노랗게 변하게 되고 평소보다 소변색이 진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피부에 소양감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변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 불량감, 복부 불편감, 그리고 심하면 통증까지 있을 수 있고 반복적인 담도에 염증이 생긴다면 발열이나 오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뚜렷한 임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어떤 스크리닝 검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더욱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상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CT나 다른 영상 검사에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조기에 발견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재발이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해서 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담도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답변하기 사실 어려울 때가 많은데 특별히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군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담도암이 발병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담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가 많지는 않아서 예방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반복적인 담도의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적인 이상 질환들이 일부 알려져 있는 바가 있고, 간 흡충증 그리고 비만이나 담석증 같은 것들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담독의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장에 종사한다면 담도암 발생 위험도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간 흡충증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담도암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언급되기도 해서 실제 국내 역학조사 결과를 따르면 낙동강 유역의 인근 지역의 환자들에서 담도암 발생률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담도암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 많이 호발하는 암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담도암 환자의 현황과 외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도암은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성별은 남성에서 약간 더 많이 발병한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 국가중앙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담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9% 정도로 췌장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암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종으로 폐암이나 간암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낮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 담도암 환자의 최근 발생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7,500명 가량으로 주요 암종 중 약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1.64명으로 한국이 세계 1위인 만큼 국내에서는 발병률과 유병률이 높은 암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담도암의 상대 생존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저희가 그간에 부족했던 치료 옵션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제 개발에 이제 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이나 서양권에 비해서 대만이나 국내, 우리나라 같이 이제 동남아시아권에서 좀 더 호발하는 병에 해당하다 보니까 활발한 연구 성과들이 잘 이룩되지 않았던 단점들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는데 담도암 표준 치료는 약 10여 년간 유럽에서 개발했던 항암 화학요법 병합 치료 외에 개선된 효과를 확인한 치료법이 그동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치료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암종에 비해서 이제 국내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가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담도암은 진단부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간 문부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도 ERCP라는 좀 더 특수한 내시경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진단부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진단이 되고 나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이 되는데 병기에 따라서 보통 치료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담도암에서는 이제 종양의 크기나 병기가 다른 암종에서만큼 결정적 지표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크기와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환자의 수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종양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리고 어떤 혈관이 침범되지는 않았나 하는 요인들이 수술 가능성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병기별로 간략하게 치료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0기, 1기, 즉 초기에 비교적 진단되신 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면, 즉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우선 시행하시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발하는 것이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보조요법으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재발의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국소 진행성이라고 저희가 말을 많이 하고 2기, 3기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술적 절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에서 주변 혈관 침범이나 아니면 그 종양의 범위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즉 절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1차 치료로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하거나 항암 방사선 혹은 방사선 치료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4기, 우리 환우분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4기 암, 즉 전이암의 경우에는 이미 담도를 떠나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병기별로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항암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간내 담도암이냐, 간 분부암이냐, 담낭암이냐, 간의 담도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수술 방법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도암의 특징이라는 거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은 사실은 진단 시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술이 이렇게 아까 조기 진단도 사실 쉽지 않지만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술이 가능한 비율이 낮다는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매우 늦어진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초기 담도암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간내 담도암이 아닌 경우에는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자각 증상만으로 암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매우 늦어지는 것이 가장 환자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이제 수술을 하고 완치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질 수도 있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만약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을 통한 완치 목적의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옵션으로는 이제 항암제 복합 화학요법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 주로 임상 연구를 하였던 젬시타빈 그리고 시스플라틴이라는 두 가지 독성 항암제의 병용요법이 젬시타빈 단독요법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2010년도 발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절제 불가능한 혹은 전이성, 진행성 담도암의 1차 치료로 두 가지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의 복합 치료를 우선 권고했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두 약 이외에 더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보인 치료법이 없었고 사실 그 사이에도 혈관 생성 억제제라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항암 화학요법을 포함한 3제 이상의 요법들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하였지만 사실은 두 가지 항암 화학요법의 병합요법 이상의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보였던 바가 없어서 저희가 바꾼 약제를 사용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최근에 면역 항암제를 비롯한 담도암 치료제 연구가 활발하게 성과를 내면서 치료 옵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연구로는 더발루맙이라는 면역 항암제와 항암 화학요법 병용요법이 12년 만에 기존의 항암 화학요법 대비 생존 개선을 확인하여서 표준 치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가 그러면 담도암에서 지금 쓸 수 있는지, 국내에서 허가된 건지, 이 면역 항암제는 어떤 것인지, 기존 치료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든 종류를 포함해서 암세포라는 것은 사실 몸 안에서의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가 비정상적인 형질을 획득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라나는 나쁜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것들은 빠르게 자라는 나쁜 암세포를 포함한 정상적인 세포 전체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자라는 모든 세포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독성의 항암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면역 항암제라는 약은 암세포의 좀 특징적인 면역 회피라는 기전을 이용하게 됩니다. 면역 회피 기전은 결국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원래 가지고 있게 되는데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그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도록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들을 피해 다니는, 그냥 도망 다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역 회피 과정 자체를 면역 항암제는 막도록 만들어진 약제여서 빠르게 자라는 암세포 자체에 작용하는 약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로는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와 관련해서 작용을 하는 약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고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서 없애도록 도와주는 면역항암제, 그리고 빠르게 자라는 암세포 자체를 공격하도록 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진 항암제들을 함께 병용해서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담도암에서도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항암제라는 두 가지의 공격할 수 있는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기법들을 개발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도암의 1차 치료 약제로는 말씀드렸던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병용 치료가 허가가 되어서 환자분들도 비용이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실 수는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세포 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리가 다른 만큼 부작용도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리가 달라서 항암제 각각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세포독성 항암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세포 외에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머리카락, 손, 발톱, 그리고 위장관이라든지 입 안에 점막세포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상세포가 자라나는 속도를 떨어뜨리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흔하게들 알고 계시는 탈모나 속쓰림 증상, 구내염, 그리고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백혈구 감소증 등이 이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되겠고요. 아까 면역세포에 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의 작용을 이제 좀 더 활발하게 결국 암세포를 찾아내서 잘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몸의 면역작용 자체가 갑자기 더 활발하게 항진되면서 자가 면역 질환,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는 영향이라든지 피부의 자가 면역적 피부 발진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약제들이 암을 치료하는 원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달라서 각각의 부작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를 도와주시는 교수님들과 활발하게 논의를 하셔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면서 치료에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년 만에 1차 치료제로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면역 항암제가 그럼 효과는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가 어떤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효과가 있는 환자들에게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효과를 보는 지표 중에 장기간 생존율이 얼마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2022년 이전까지 담도암의 1차 치료는 세포독성 항암제인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병합 치료였는데 사실 12년 동안 이 두 가지 병합 치료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항암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더발루맙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더했을 때 기존의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항암제보다 더 환자의 생존율을 더 증가시키는 좋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붉은색과 푸른색 그래프가 보이시는데 붉은색 그래프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과 더발루맙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한 환자의 그래프이고 푸른색 그래프는 기존의 1차 치료였던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두 가지 항암제만 병합했을 때 치료 성적입니다. 이제 세로 막대 그래프가 환자가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24개월의 시점에 보시면 더발루맙 면역 항암제를 같이 썼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24.9%가 생존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항암제만 사용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10.4%만이 생존해 있는, 따라서 거의 2배 이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생존율을 향상했다는 것은 상당히 환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얼마나 암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작용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 생존율 외에 다른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발루맙을 투약했을 때는 위약군 대비 20%의 생존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더발루맙의 경우에는 무진행 생존 측면에 있어서도 더발루맙을 투약했을 때 환자분들이 무진행 생존 중앙값이 7.2개월이었던 반면에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항암 치료제만 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무진행 생존율이 5.7개월에 불과했어서 이 부분에서도 약 25%의 무진행 생존 기간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또 암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를 보는 지표로 반응률이 있는데 이렇게 객관적 반응률 측면에 있어서도 더발루맙을 투약한 군에서는 26.7%로 나타난 반면에 위약군에서는 18.7%에 불과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발루맙을 추가했을 때 반응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윤지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면역 항암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더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더발루맙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유의하게 늘어나는 부작용, 즉 심한 부작용은 크게 관찰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게 워낙 고가의 약이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맞아야 되느냐. 이거 사실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오충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진행 중앙 생존 기간이 7.2개월. 이 말은 평균적으로 한 7.1개월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또 오래 맞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사실 약을 2개를 쓰는 것과 약을 3개를 쓰는 거에서 보통 3개를 쓰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약이 3제 요법으로 갔을 땐 대부분 부작용이 많이 증가하는 데 반해서 이 약제는 3가지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적다라는 부분이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아까 담도암이 국내에서 호발한다고 했는데요. 이 연구를 주도한 것 역시 국내 의료진들이 많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의료진이 주도한 연구라면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인이 그러면 이 약이 좀 더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토파즈1이라고 하는 이 연구는 국내 의료진 주도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기존의 많은 임상 연구들이 외국 연구자들을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아시아 환자들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시아 환자들이 매우 적은 수로 포함되어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연구는 아시아 환자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하위 그룹 분석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아시아인에서 비아시아인에 비해 더발루맙을 추가했을 때 이득의 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에서도 면역항암제 병용을 시행하는 것이 기존의 항암 치료제만 썼을 때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약이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이런 기대를 충분히 할 것 같으십니다. 내가 이 약을 맞으면 혹시 완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아마 최희진 교수님도 외래에서 많이 받으시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실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의사로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완치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생겨있는 암을 수술로 완전히 절제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발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정의로 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사용하는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의 담도암 환자분 혹은 아예 전이가 되어 있는 사기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학문적 의미에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 완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은 임상 연구 데이터랑 같이 보셨을 때 저희가 반응률이라는 걸 볼 때에 완전 반응이라고 해서 마치 영상적으로는 암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영상학적으로 보이는 순간들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면역항암제 변용요법을 사용할 때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그런 완전 반응을 보이는 환자 수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면역항암제를 함께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좋고 완치에 가까운, 그러니까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간을 일부 가지는 환자들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질환이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커지는 병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암의 성장을 막아서 크게 변화가 없거나 혹은 치료 반응이 좋아서 암이 잘 줄어드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치료 반응이다라고 저희는 보통 평가하게 되어서 일반적으로는 항암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게 됩니다. 다만은 담도암 치료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전신 상태이거나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제를 중단하는 것을 그동안은 권고드렸었는데 이런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가량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하고 이후의 기간에는 독성 항암제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한 면역항암제 더발루맙 유지 치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는 면역항암제 단독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치료를 유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어느 정도 같이 병용 투여하다가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병용 투여를 하고 유지요법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그리고 유지요법의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토파즈원 연구 결과에서 6개월까지는 그 독성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든 그렇지 않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롱테일 효과라고 해서 투약하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장기간 생존을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은 3주 간격으로 8번에 걸쳐서 젬시타빈, 시스플라틴과 면역항암제인 더발루맙을 투약을 하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 8번이 지난 시점에서는 더발루맙만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를 디자인할 때에는 그 면역항암제 단독을 앞서 항암제랑 같이 맞을 때와는 달리 4주 간격, 즉 한 달에 한 번만 투약하도록 되어 있었고 병이 진행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투약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몸 안에 암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는 면역항암제 단독을 계속 유지 투약을 하시는 걸 권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앞서 8주기에 3주 간격 치료니까 총 24주가 되어서 6개월의 치료 기간에는 그런 병용하는 독성 항암제에 의한 구토라든지 머리가 빠지는 증상, 설사나 호중구 감소증이 같이 전통적인 항암제가 보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안정적인 환자에서는 면역항암제만 단독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면역항암제에 의한 피부 발진이라든지 일부 설사나 갑상선 기능 저하들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포독성 항암제가 그냥 오래 쓰다 보면 특히 신경독성이라든지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6개월 하고 스탑을 할 수 있고 면역항암제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만 빼면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이 한 20, 30% 정도 되지만 또 수술을 담도암은 사실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수술을 한 이후에도 보조 항암제를 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재발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발을 한 환자들도 이제 항암제를 보통 투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발한 담도암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의 원칙은 이제 4기, 전이성 담도암의 환자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포 독성 항암제와 더발루맙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 임상시험에도 실제 재발한 환자들이 약 20%가량 임상 연구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이 연구의 하위 그룹 분석을 보시면 재발한 환자에서도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쓴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즉 세포독성 항암제만 했던 환자군에 비해서 그 사망 위험률을
약 40% 이상 낮추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발한 환자에서도 세포독성 항암제와 이 더발루맙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병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담도암에 대한 인식 제고나 급여 확대 등 담도암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적인 과제가 있을까요? 윤지성 교수님.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도암이라는 암 이름 자체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 보통 암 환자라고 하면 폐암, 유방암, 위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름도 낯설고 어디가 담도라는 장기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는 병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프로그램처럼 담도암이라는 암에 대해서 그 병 자체에 대해서 환자분들 또 환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 있다라고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 잠깐 주셨지만 너무 비용이 비싸서 사실은 의사로서 약을 권하면서도 약장수가 된 것처럼 이게 좋은데 많이 비쌉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게 조금 민망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약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격 때문에 선뜻 약을 쓰지 못하고 표준적인 그런 독성항암제 치료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암에 대해서 그 암 이름이 익숙해지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실제로 급여가 되어서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충렬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많은 항암제 신약들이 그렇지만 담도암에서도 이제 갓 도입되기 시작한 면역 항암제 역시 앞서 두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매우 고가입니다. 환자분이 그 개인 치료비를 온전히 부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또 나라 입장에서도 이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 고가의 항암제 급여에 제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최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변화가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젬사이타빈, 아까 시스플라틴 이 12년 전에 표준 치료도 보험이 되는데 굉장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보험 급여 확대라든지 이런 거 매우 담도암 한우들을 위해서 꼭 고려해 주십사고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담도암은 저희가 오늘 면역 항암제만 얘기를 했지만 담도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표적 항암제의 가능성을 이제 탐색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NGS 유전자 검사를 보통 나가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유전자 검사도 급여가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안타깝고 담도암 환자분들에게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토크 콘서트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담도암 환자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 먼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외래에서 보는 재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암이 진단되게 되면 환자분들은 많이 당연히 절망을 하시게 되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계산하게 되고 뭘 더 할 수 있는지 또 거꾸로는 그동안에 뭘 잘못해왔는지를 반성하시는 환자분들을 꽤 많이 뵙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생기는지 사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진 몇 개의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해서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나쁜 병이 하필 찾아온 것 뿐이어서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 모두 기운 잃지 마시고 지금 치료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잘 앞으로 치료하는 방향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력 유지 잘 하시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담도암 치료 여정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긴 여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을 잘 조절하면서 이제 삶의 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앞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조금씩 조금씩 치료의 발전이 있고 더디지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만큼
너무 쉽게 절망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각 병원 주치의 선생님과 앞으로 잘 상의하셔서 환자분들에게 맞는 최적의 그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한우분들 이 말씀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